윌리엄 왕자는 비공개 가족 회의에서 실제 보석상 감정서를 꺼내 보였고, 카밀라가 샬럿 공주의 진주 세트에 대해 주장해 온 모든 이야기는 왕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몇 주, 며칠에 걸쳐 밝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서류초를 열고 두 장의 문서를 나란히 놓는 단 몇 분 만에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이 더욱 이상한 이유는 카밀라가 단순히 논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이 풀려 쓰러진 것처럼 반박할 기력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왕실이 상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크라운 워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런 소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회의 장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의는 공개적인 자리도 아니었고 정식 법정 심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가족 회의라고 묘사되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매우 예의 바르고 절차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모든 역사적인 왕실 보석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2명의 고위 관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세부 사항은 중요합니다. 관리인을 가족회의에 초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석의 출처나 소유권 또는 누군가가 옮겨서는 안 될 물건을 옮겼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초대하는 것입니다. 윌리엄은 크림색 보석 세공용 줄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런 물건은 가벼운 대화에 가져갈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증명서를 펼쳐 찰스 쪽으로 돌리며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문장을 보여주었다. 그 진주는 카밀라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최근에도, 임시로도, 그 어떤 때에도 그 진주는 가족 상속 규정에 따라 샬럿 공주에게 정식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건 일반적인 용도로 금고에 보관해 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정 수혜자를 지정한 것이죠. 누군가 몇 년 전에 샬롯의 이름을 기록에 적어 놓았고 그 기록은 집안 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지녔습니다. 카밀라는 그 증명서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행정상의 실수라고 말했는데 처음엔 그럴 수도 있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서류를 받으면 당연히 의심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윌리엄스의 접근 방식은 여기서부터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는 카밀라와 논쟁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번째 페이지를 떼어내 첫 번째 페이지 옆에 놓았습니다. 번호도 일치했고 보석상 표시도 일치했고 재고 목록 참조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카밀라는 행정상의 실수라는 설명으로 두 개의 다른 출처에서 나온 같은 결론을 가리키는 두 개의 문서를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서류상의 오류가 아닙니다. 하나의 패턴이 된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찰스는 마지막 문단을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움직임이 느려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페이지를 내렸고 카밀라는 윌리엄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떼었다. 대신 남편을 바라보았다. 찰스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의 침묵은 윌리엄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듯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윌리엄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소장 이력 파일, 즉 물건의 출처와 소유자를 기록한 파일에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더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진주와 샬롯 공주를 연결하는 손으로 쓴 상호 참조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은 샬롯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왕실 재산 목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그 기록을 업데이트했고 의도적으로 어린 공주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샬롯의 이름이 우연히 또는
현대 행정의 편의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식적으로 그 특정 진주 세트에 샬롯의 이름을 오래된 기록에 연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앉아서 이 진주가 결국 샬롯의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즉,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카밀라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은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에 의도적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이 카밀라가 너무 빨리 일어섰다고 말하자 그녀의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찰스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캐서린은 얼어붙었습니다. 윌리엄이 말을 멈추자 관리인 중 한 명이 침묵을 깨고 보석상 파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서가 있었고 그 문서에는 샬롯이 선택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기록 보관 담당자, 즉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추측이나 소문이 아닌 또 많은 문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샬롯이 수혜자로 선정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부 사항이 보석 분쟁을 훨씬 더 개인적인 문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문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회복 중이던 카밀라는 자신이 원했던 진주가 단순히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된 이유와 함께 의도적으로 특정 아이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곧 밝혀질 참이었습니다. 자,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왕실 보석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주 세트라고 하면 누구나 저녁 식사 때 착용하는 목걸이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계승과 가족의 기억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물려줄 유물은 서랍 속에 처박혀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보호되고 정해진 절차가 있으며 관리인이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접근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왕족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행사에서 특정 물품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례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본래의 소유권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지시는 다릅니다. 상속지시란 장래에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샬롯 공주의 이름도 바로 그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카밀라가 진주 세트를 장기 가족 보관품에서 자신의 개인 의례용 보석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두 범주 사이의 구분이 갈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례용 보석이란 반복적으로 공식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보석들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샬롯 공주를 위해 보관되어야 할 보석을 다른 사람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카밀라가 보석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용과 영구적인 소유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떤 보석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보석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특정 인물과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다음 세대의 소유권이 강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소유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이상해집니다. 윌리엄 왕자가 보석상 파일을 열어보기 몇 달 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궁궐 보석 검토가 늦게 끝났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떠나가고 있었다. 카밀라는 의상 담당 고위 관계자와 손으로 쓴
재고 목록 한 장만 가지고 남았다.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언쟁이 벌어지지도 비난이 오가지도 않았다. 하지만 후일의 기록에 따르면 그 사적인 대화가 샬롯의 진주 목걸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카밀라는 의상 담당 관계자에게 다음 공식 행사 전에 진주 목걸이를 오랫동안 가족 소유로 보관해 온 것에서 자신의 개인 예복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업무처럼 처리했다. CO음에는 아마 일상적인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역사적인 보석들은 유지 보수, 보험, 보관, 의례적 사용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았으니까요. 접근 요청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카밀라는 이전에도 이전 왕족 세대와 관련된 장신구를 착용한 적이 있었기에 요청 자체는 처음에는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재고 번호 옆에 적힌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샬롯 공주의 이니셜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으로 쓴 메모를 가리키며 양도 전에 추가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카밀라는 서류를 살펴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내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책상 너머로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지만 그 후의 침묵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담당자는 양도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늦게 다시 기록을 확인하고 메모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보관 코드가 아니라 상속 제한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재고 번호를 복사하여 왕실의 역사적인 장신구를 관리하는 보석상에게 비공개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원래 소유권 증빙 서류를 요구했고 그 답변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보석상은 그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주 세트를 확인했습니다. 보석상의 기록은 손으로 쓴 상속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봉인된 가족 지시서에 샬롯 공주가 최종 수혜자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주는 단순히 보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서로 입증된 소유권 관계, 목록에 적힌 샬롯 공주의 이니셜, 보석상의 확인, 봉인된 가족 지시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출처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는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카밀라의 요청은 이미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담당자가 그 이니셜을 지적한 후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였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녀는 증빙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요청을 보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윌리엄이 이 불일치에 대해 알게 되자 의상 담당자는 직접 서류를 그의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목록표를 한번 읽고 보석상의 확인서를 읽은 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밀라는 보좌관이나 메모, 찰스를 통해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직접 카밀라에게 이 사실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림색 서류 처리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되짚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회의 내내 마치 감정인처럼 절제되고 절차적이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석 감정서를 카밀라에게 밀어주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샬롯의 이름이 이미 진주에 적혀 있다면 왜 그녀는 그 진주들을 자신의 예복 컬렉션에 넣으려고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치 아버지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이지 상속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는 의례적인 사용과 영구적인 권리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족은 소유권 없이도 행사에서 특정 물건을 착용할 수 있지만 상속권 지정은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더 쉽게 접근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샬롯의 이름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찰스는 언쟁이 격화되기 전에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역사적 유물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감정에 휩싸여 절차를 무시할 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왕은 분노가 아닌 사실을 원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 방안에 개인적인 무게를 덜어낼 수는 없었다. 더 이상 보관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녀의 문서로 입증된 상속권이 고의적으로 이해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였다. 그때 윌리엄은 카밀라를 향해 완전히 몸을 돌렸다. 그는 오해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재고 코드에 대한 혼란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샬롯의 이름이 이미 언급된 후에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다. 처음 요청은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그 이니셜을 지적하고 카밀라가 그 표기를 보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이상 그 실수는 선택이 된 것이다. 그리고 윌리엄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선택이었다. 카밀라는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녀는 아이에게서 물건을 훔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왕자가 집안의 요청을 왜곡하여 가족 내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가 여전히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찰스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차갑게 높였다. 그가 개입할 것을 분명히 예상하는 듯했지만 윌리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폴더에서 마지막 복사본 한 장을 꺼내 카밀라의 손 옆에 놓았다. 카밀라는 그것을 응시했지만 만지기를 거부했다. 대신 의자를 뒤로 밀어 증거와 거리를 두었다. 메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의상 담당자는 카밀라에게 이송 요청이 진행되기 전에 진주 세트 옆에 샬롯의 이니셜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알렸다는 사실을 기록해 둔 것이었다. 그 세부 사항은 남은 가장 안전한 설명마저 무너뜨렸다. 카에서리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조용히 질문 하나를 던졌다. 이미 경고가 주어졌다면 왜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가? 카밀라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찰스는 문서에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국왕은 거기서 논쟁을 끝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문의 원래 지침을 직접 검토할 생각이었다. 윌리엄이 모순을 지적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이제 찰스는 카밀라를 보호하는 것과 자신 앞에 놓인 문서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고송기 멈춘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찰스는 테이블에서 서류초를 집어들고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언자도 가족도 그 누구도 서류에 담긴 내용을 누그러뜨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카밀라는 남편이 자신을 변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고 윌리엄은 국왕이 샬롯을 변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1시간 동안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찰스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녀를 배신할 수도 있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1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찰스는 왕위 계승의 상징적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물이 의미를 담고 보석 하나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누가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인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내가 손녀에게 명백히 약속했던 물건에 접근하려 했다는 증거 서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샬롯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업데이트한 오래된 목록에 적힌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찰스가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그는
문서로 명시된 약속도 편의에 따라 약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 될 것입니다. 손녀의 요구보다 아내의 안락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 문제를 강행한다면 수십 년 동안 옹호해온 카밀라에게 공개적으로 등을 돌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 문서 자체 때문에 선택은 더욱 어려워졌다. 문서에는 샬롯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그녀의 후견인의 서면 승인 없이는 진주 세트를 지정된 가문 밖으로 영구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문구는 직설적이었고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때 찰스는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카밀라의 가계가 첨부된 별도의 궁궐 요청서에는 진주를 그녀가 정기적인 의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주로 옮기려는 시도가 담겨 있었다. 카밀라는 영구적인 소유권을 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요청은 이미 샬롯의 상속 재산 보호를 위협할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다. 찰스는 파일을 닫았다. 그는 윌리엄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카밀라를 단독으로 불렀다. 카밀라는 찰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답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파일은 그들 사이에서 닫힌 채로 남아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카밀라가 주장하려는 모든 논리를 무력화시켰다. 진주는 이제 그녀의 의례 사용 권한에서 즉시 제외될 것이다. 샬롯의 상속권은 공식적으로 복원될 것이다. 앞으로 이 진주 세트와 관련된 모든 요청은 윌리엄과 캐서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카밀라는 반박하지 않았다. 찰스는 그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천천히 말했다. 보석상의 증거는 충분했다. 진주 세트는 샬롯의 상속권 지정에 따라 가족 소유의 안전한 보관소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또한 카밀라가 향후 공식 석상에서 진주 목걸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이전의 요청을 취소했다. 예외는 없었다. 카밀라는 아무런 방해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진주 재고 번호가 적힌 작은 송을시 메모를 꺼내 찰스 옆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보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를 진정으로 아프게 한 것은 윌리엄이 이제 그녀가 샬롯을 위해 마련된 보석을 고의로 빼돌리려 했다고 믿는다는 사실이었다. 찰스는 그녀가 원했던 안심을 주지 않았다. 그는 카밀라에게 샬롯의 이니셜이 발견되는 순간 경고 표시가 요청을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를 거부했고 그 거부는 결정 자체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듯했다. 그녀는 실망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윌리엄의 비난 중 일부를 그대로 둘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 여파는 거의 즉시 확대되었다. 찰스는 진주 분쟁이 역사적인 보석의 승인 및 재배정 과정에 허점이 드러났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다른 여러 보석 접근 요청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단순한 상속 분쟁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다른 기록들이 너무 가볍게 다뤄진 것은 아닌지 집안 전체가 검토하게 만들었다. 윌리엄은 얼마 후 서면으로 판결문을 받았다. 그는 판결문을 읽고 한 번 접어 미소 없이 내려놓았다. 캐서린은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왕자는 샬롯의 상속권을 지켜냈지만 승리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카밀라에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지 물었다. 카에서리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진주는 안전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 분노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만남에서 이 상처가 다시금 떠오를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카밀라와 단둘이 이야기하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진 단둘의 대화는 이전과는 달랐다. 보석상도 왕도 조언자도 없었다. 윌리엄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고 카밀라는
몇 시간 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서류철이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계원 대호 이상 신문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샬롯의 이름을 부드럽게 한번 불렀다. 이번에는 카밀라가 시선을 돌렸다. 윌리엄은 자신의 분노가 진정으로 보석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든 샬롯이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자신에게 남겨진 물건이 왜 사라졌는지 묻는 모습을 계속 상상했다. 바로 그 생각이 의심을 분노로 바꿔놓았다. 카밀라는 대답하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때때로 불안정하게 느껴졌다고 인정했다. 중요한 역사적 유물들은 그녀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고 단순히 용인되는 것을 넘어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증표가 되었다.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경솔하게 들릴 수 있는지 알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서서히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그러다 마침내 윌리엄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털어놓았다. 카밀라는 샬롯의 이니셜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그 표시가 구속력 있는 상속 지정이 아니라 미래의 고려를 의미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요청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멈춰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윌리엄에게 그 인정은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증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윌리엄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샬롯이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누구의 싸움에서도 결코 이용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철회를 받아들였지만 둘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가장하지는 않았다. 카밀라는 그가 떠나기 전에 단 한 가지를 부탁했다. 언젠가 윌리엄과 캐서린이 허락한다면 진주는 항상 샬롯의 것이었다고 직접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윌리엄은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 이야기는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끈 것은 진주의 가치가 아니었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그 이미지였습니다. 기성세대가 어린 공주에게 이미 약속된 것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윌리엄 왕자를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로 보았고 비판자들은 가족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버킹엄 궁전 밖에서는 신문 가판대 주변에 작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상의 신문인 헤럴드지가 한 면 전체에 걸쳐 샬롯 공주의 진주 목걸이가 반환되었다는 기사와 어린 공주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신문이 텔레비전 카메라 쪽으로 들려 올라가자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어떤 궁궐 성명보다도 당시 분위기를 더 잘 포착했습니다. 궁궐 측은 핵심적인 결정만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적인 진주 목걸이는 샬롯 공주가 지정한 가족 상속 제도에 따라 보존될 것이며 이는 진주 목걸이가 공주의 미래를 위해 공식적으로 보호되고 개인적인 용도로 무제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간단한 확인이 중요했던 이유는 논쟁을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명확한 원칙의 틀 안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편의보다는 서면으로 된 유언이 우선시될 것이다. 윌리엄은 뒤이은 축하 행사를 싫어했다. 그는 캐서린에게 샬롯이 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이름으로 가문 간의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왕위 계승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이제 승리는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카에서린은 딸이 상속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에 얽힌 쓰라린 감정은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카밀라는 완전히 다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언론 보도를 읽다가 한 논평에서 이번 분쟁을 지위와 상속권 사이의 싸움으로 묘사하는 부분을 보고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표현에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설명하려 했던 모든 것이 하나의 잔혹한 대조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는 미래 상속인과 연관된 역사적인 보석에 대한 더욱 엄격한 서면 절차를 승인하여 어떤 보석도 다른 왕족이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명확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중요했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인해 의례적인 접근과 미래 소유권이 얼마나 쉽게 혼동될 수 있는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이러한 변화를 환영했지만 복수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카밀라는 새로운 규칙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찰스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미래의 어떤 왕족도 같은 불확실성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극적인 두 번째 상속 주장도 숨겨진 반전도 막판 개입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진주 세트는 샬럿 공주의 이름으로 목록에 등재되었고 안전하게 보관된 왕실 창고에 봉인되었으며 카밀라 공주가 앞으로 착용할 예복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윌리엄 왕자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환희에 찬 표정 없이 최종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보세옥상들은 해당 세트를 샬럿 공주의 지정 상속 기록에 공식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카이서린과 그녀의 남편은 딸이 적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책임있는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갱신된 재산 목록 페이지에 서명할 때 왕자는 샬럿의 이름을 직접 확인하고 펜을 내려놓은 후 조용히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승리가 아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딸이 언젠가 진주를 받게 되더라도 그 진주를 둘러싼 분노까지 물려받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샬롯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했지만 그 보호가 영원한 원한으로 변질된다면 그들이 싸워 얻어낸 가치의 일부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밀라는 곧이어 자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전 요청을 철회하는 서면에 서명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찰스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이전 좌절은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감이 무너지고 지위만으로는 문서로 명시된 가족의 약속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찰스 왕세자 또한 책임을 인정했다. 윌리엄 왕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왕세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를 미룬 것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시인했다. 이후 그는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이름 수여자에 얽힌 역사적인 상징물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왕세자는 망설임이 위험을 초래했던 상황에서 명확성을 택했다. 윌리엄 왕자와 카밀라 왕세자비가 갑자기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사적인 대화 덕분에 갈등이 영구적인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왕자는 그녀의 철회를 받아들였고 카밀라 왕세자비도 샬럿 공주의 자격에 대한 이해 제기를 중단했다. 그것으로 논쟁은 종결되었다. 샬롯은 직접적인 대립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언젠가 그녀는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변호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 지켜졌다는 증거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파일은 닫히고 보관되었다. 샬롯의 이름은 여전히 그 페이지에 남아 있었다. 아무도 그 이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